안녕하십니까. 심윤섭입니다. 오늘은 수북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다산 선생의 자운대 그 시를 봤었죠. 그래서 그 자운대 범월이라는 시를 봤는데 그 자운대가 그 자운대 위에 올라앉은 정자가 바로 수북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북정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수북정은 부여 8경에도 수북정 청남이라고 하는 경관으로 이름을 지어서 부여 8경의 하나에 꼽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그리고 부여에는 많은 정자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명한 그런 정자가 이 수북정입니다. 그리고 저의 어릴 적 추억도 많이 서려 있는 곳이 이 수북정입니다. 오늘은 수북정 이야기를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입구에서 수북정은 이제 이 그 백마강변에 있는데 수북정 앞에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조금 올라가서 중간쯤에서 바라본 수북정의 모습입니다. 단아하고 기품이 있고 그리고 저 수북정 저 뒤쪽이 이제 강이죠. 백마강입니다. 자, 수북정의 그 안내판이 올라가면은 이제 가까이에 안내판이 있는데요. 그 안내판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죠. 수북정은 부여 8경의 하나로 백마강변의 자운대 위에 세워진 정자이다.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한 연대는 확인되지 않지만 조선 광해군 때 양주 목사를 지낸 김흥국이 이곳에 와 살면서 지은 정자로 김흥국의 호를 따서 수북정이라 하였다. 저는 어릴 때 그 수북정이라고 이름이 붙어서 수북 그러면은 물의 북쪽이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백마강의 북쪽이어야 되는데 왜 쪽이 아닌데 수북정이라고 했을까? 저 어릴 때는 이런 안내판도 없었고요. 그래서 참 궁금했었는데 수북정은 이 김흥국 선생의 아호입니다. 백마강변의 약간 솟은 언덕에 있어 주변 경관이 트여 구둘의 일원, 구둘의 나루죠. 거기서 요즘은 나룻배를 타고 낙화암까지 이렇게 운행하는 그 왕복 그 나룻배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구둘의 일원이 한눈에 들어와 시원한 느낌이 든다. 건물의 특징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 관심 있는 분만 읽어보십시오. 이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라. 우선 여기 자운대는요. 백제시대 왕이 백마강을 오가며 잠시 머물렀던 바위로 왕이 머물 때마다 스스로 따뜻해졌다고 하여 구들돌, 자운대 등으로 불리며 암벽에는 송시열이 자운대라고 쓴 글씨가 새겨져 있다. 좀 이따 제가 그 글씨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북정은 이 김흥국 선생은 이제 광해군 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이 이제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조 반정에 주동적으로 가담을 했던 그 김육이라든지 이귀 이런 사람들이 이 수북정 선생과 함께 하자고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이렇게 권했는데 이 수북정 선생은 음, 그걸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그 기록을 보면은 국사가 여기에 이르니 진실로 통곡할 일이다. 내가 이미 그 녹을 먹었으니 반정에는 참여하지 못하겠다. 공들은 이곽과 그러니까 이윤과 곽광의 그 공훈을 세우라. 그렇게 말하고 나는 이제의 절의를 지키겠노라. 이제는 백의와 숙제의 절의를 지키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각각 소신대로 하는데 해로움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어,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치지 말라는 얘기인데 내게 수연의 집이 있으니 여기에서 경식하고 여생을 마친다면 족하다 하면서 이 백마강변으로 이제 숨은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런 반정에 참여하지 않고 중앙에서 같이 그들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마강변에 내려와 이 수북정을 짓고 이렇게 여생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사계 김장생 선생하고 그 상촌 신흠 선생 이런 분들하고도 그 우위가 깊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막역하게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수북정에는 상촌 선생의 그 글이 현판으로 수북정 8경인가요? 그런 시가 걸려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북정에는 이제 현판이 있는데요. 좀 전에도 보셨지만 이게 정면에 있는 수북정이라는 현판 하나하고 저쪽 강 쪽으로 어, 또 수북정이라는 현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판은 이거는 이제 예서체로 쓰여져 있고 이건 해서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현판에 그 낙관 같은 것이 없어서 이걸로만은 누구의 글씨다라는 것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제가 다음 화면에서 그거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글씨는 그런대로 뭐 단아한 그리고 정통적인 예서체의 형태로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예, 그 갑술지월의 무신지월의 부여 군수 전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 군수를 지낸 전준기 씨의 글씨인데요. 이 전준기 군수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부여중학교를 다닐 때에 이 군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친구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장수하시면서 많은 분들의 그 존경을 받는 연세대에 계셨던 그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그 김형석 교수님이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두 사람의 친구가 있어서 참 행복하게 지냈다. 그 둘이 누구냐면 숭실대의 안병욱 교수하고 서울대의 김태길 교수
이 두 분이 친구로서 아주 참 행복하게 지냈던 그 추억을 많이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그 안병욱 교수님이 이 전준기 군수와 친구였었던 모양입니다. 제 기억으로.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에 부여에 이제 극장이, 이 부여극장과 금성극장 두 개가 있는데, 금성극장이 더 크고 새 극장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많이 거기서도 했는데, 제가 금성극장에서 그 안병욱 선생님의 그 강연을 들은 기억이 나요. 이 전준기 군수가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었는데요. 어,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안병욱 그 선생님은 그 도산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이야기를 하신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 군수도, 이 전준기 군수가 이런 문화재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던 분인 것 같아요. 글씨도 뭐, 어, 꽤 이렇게 연말을 하신 그런 태가 나는 그런 글씨입니다. 좀 힘도 있고 글씨가 괜찮은 편이죠. 자, 이 현판 글씨에 대해서 이 부여신문, 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수북정 정면에 붙어 있는 예서체의 기품 있고 웃사람의 시선을 끄는 현판 글씨는 명필로 이름이 달렸던 기원 유한지가 쓴 글씨다. 그래서 기원 유한지의 글씨로 이렇게 부여신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19세기 시서와 3절로 하는 자하 신의의 그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추사 김정희 선생도 그 거론을 했었는데, 예서의 조예가 깊었으나 문자기, 이 추사 선생은 뭐 문자향 서권기나 문짝이나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렇게 평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 부여신문에, 이 부여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좀 글을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여의 누정이라고 하는 부여문화원에서 2000년도에 발행한 그 책자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수북정에는 정면에 유한줄이 쓴 편액이, 강 쪽에는 전준기가 쓴 편액이 걸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제가 어, 아무래도 다른 그 자료에서도 한번 유한지의 글씨라고 하는 거를 본 기억은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이런 데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도대체 유한지의 글씨인지 유한줄의 글씨인지 음, 이걸 판명해 볼 그런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네요. 이렇게 뭐를 조금 조사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바로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또 변화가 있어요. 그 아까 여기도 지금 정면에는 유한줄의 편액이 걸려 있고 강 쪽에 전준기 편액이 걸려 있다고 그랬는데,
강 쪽의 편액은 떼에서 안쪽으로, 정자 안쪽으로 옮겨 버렸더라고요. 이 수북정은 편액이 안쪽에, 정자 안쪽, 추녀 안쪽으로 굉장히 많은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어,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수북정에서 이제 앞을 바라다 본 그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마강이 쫙 이렇게 흘러가고, 저 다리 건너 저쪽, 이쪽 야트막한 이런 산이 이게 부소산입니다. 사비 도성의 어, 그 궁궐의 후원이었다고 추측이 되고 있는 부소산, 부소 산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비 도성인 셈이고요. 이 일대가. 그리고 이 백마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 다리는 백제교입니다. 어,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렇게 지금 다리가 두 개인데요. 이게 원래 있었던 예전의 백제교고, 이게 이제 좁고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왼쪽에 더 크게 다리를 또 하나 나란히 놨습니다. 부여의 산하는 참 아름답습니다. 어느 곳을 보더라도 산세가 잔잔하고 아주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온화한 느낌을 주고, 또 이 아름다운 또 백마강이 쭉 또 이렇게 흘러가고, 정말 아름다운 산하를 가지고 있는 부여입니다. 아, 정말 제 고향 부여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까 그 다리에서 강 상류 쪽이 잘 다리에 걸려서 안 보여서 제가 다리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백마강의 이 상류 쪽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아주 시원하죠? 탁 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북정은 도성에서 보면은 강 건너에 있는 정자이죠. 백마강 변에 다시 수북정에서 이제 강 하류 쪽, 아까는 상류 쪽이고 하류 쪽으로 이렇게 좀 찍은 사진인데, 오른쪽에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자세히는 안 나와서 이따 다리로 가서 한번 찍은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산하가 정말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죠. 이런 산 능선하며 이런 게 참, 그래서 이 충청도 사람들이 이 성품이 온화한가 봐요. 이런 산하를 닮아서. 이 수북정 안에 있는 현판이 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뭐 다녀본 정자 중에서는 제일 현판이 많이 걸려 있는 정자입니다. 뭐 제가 우리나라 정자를 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최고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본 것 중에는 제일 많다. 그래서 지금 부여의 누정이라는 그 책에는 23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그렇게 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도 오래전에 수북정에 가서 그 현판들 사진을 모두 찍어가지고 제가 전에 그 다음 블로그를 운영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블로그에 다 올려놓고 했었는데, 그 다음이 카카오와 통합이 되면서 블로그를 폐쇄한다고 연락이 와서 그 자료들을 뭐 이렇게 다운받아 보관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뭐 게을러서 미루고 하다가 그만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 블로그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제가 쓸 수가 없는 시점이에요. 블로그가 폐쇄가 돼버려가지고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또 저도 몰랐지요. 그때는
이 제가 찍은 사진들이 다 있는데 지금 가보니까 어, 21개의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2개가 지금 또 무슨 이유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에, 좀 손상이 돼가지고 수리하기 위해서 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그 글씨 중에 하나, 아, 가 또 마침 또 없어요. 초서 공부하기에 좋은 글씨도 아름답고 좋은 글씨 현판이 있었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하필 또 그게 없어요. 참, 참, 그, 참 현실은 기구한 장난의 연속입니다. 이런 현판들이 이 제가 예전에 찍을 때 사진 찍을 때는요. 정자 이 안쪽 추녀에 하단 쪽으로 뺑 돌려서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 현판과 현판 사이에 그 간격도 없이. 그런데 며칠 전에 갔더니 이 그거를 다시 배치했더라고요. 간격을 좀 떼고. 그런데 이 정자가 아, 안쪽에도 이제 그 이렇게 기둥이 있어가지고 1, 2, 3단 정도로 이렇게 그 천정 쪽으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렇게 분산시켜서 걸었는데 제가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현판, 여기 재미있는 현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하필이면 또 맨 꼭대기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같은 양쪽에서 제가 정확하게 찍을 수가 없어서 한 양쪽에서 한 번씩 찍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같은 건데. 예, 여기 보면은 맨 꼭대기 천정 쪽에다가 올려 붙여 놨더라고요. 이거는 하필이면 또 그래요. 참 운명의 장난입니다. 정말. 그런데 꼭대기 중에서도 여기 가운데 여기 보세요. 이 들보가 이렇게 건너오는 들보 바로 위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니 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도 없고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찍어 봤는데 참 제대로 글씨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찍은 사진이 너무 그리웠는데 그건 찾을 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여의 누정이라는 그 책자에 이 현판이 작은 백 사진으로 아주 작게 또 찍어서 그 실려 있어요. 아, 참.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다시 사진 찍어서 이제 다음 영상 강의에 그걸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그때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자, 이 수북정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이 백제교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이 있는데 그 백제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런 그 규암리 마을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북정이 있는 곳이 규암면 규암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이 예전에 아주 성황을 이뤘던 규암 나루터고요. 네, 그래서 규암은 이렇게 엿볼 규 바위 암 이렇게 쓰는 규암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규암리는 사비성을 휘감아도는 반월성과 백마강의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을이다. 부요의 백제가 천도하였을 때 한촌이었으나 여러 갈래로 드나드는 길이 있어 강을 건너던 휴식처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백제 말기 나당군의 침공이 있을 때는 전쟁터였으며 사비성이 점령된 후에는 백제 부흥군의 요람지였다.
백제 부흥군의 요람지까지는 이거는 조금 이제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백제 부흥군 음, 여기도 이용을 했겠지만 그리고 부풍사라는 사당이 있고 그 옆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부풍사라는 사당은 김해김 씨들의 그 조상을 모신 그런 사당입니다. 거기에는요 김유신 장군의 송독비가 있고요. 어, 부여 사람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김유신 장군의 송독비가 있고 또 부여 출신의 정치인 JP로 알려진 김종필 국무총리 의 그 또 송독비가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아주 규모도 크고 굉장합니다. 부풍사란 산에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초 3일 자온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1968년 백제교가 놓여지기 전 부여를 왕래하던 규암나루가 현재 유람선 선착장으로 이용되었고 한때는 활기가 있던 규암시장이 교통의 발달로 부여의 영향권에 속하게 되어 쇠퇴하였다. 고적으로는 수북정이 있고 자운대 오르면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이 규암이라는 말이 이게 엿볼 규자 바위암자잖아요. 그래서 엿보는 바위, 엿바위 그런 이제 우리말로 그런 어,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설에는 나당 연합군의 그 당나라 군사들이 그 사비성을 이렇게 염탐하고 정탐하기 위해서 이 바위 뒤에 숨어서 이렇게 엿봤다. 아, 딱 보기가 좋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그러니까 어, 엿바위 뭐 그런 이제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수북정에서 돌아 올라오면 이게 백제교입니다. 여기 백제교라고 뭐 이름이 붙어 있네요. 네. 그래, 이 다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한 1968년도에 놓여졌기 때문에 저는 이 다리 놓여지기 전에 백마강 그 귀암 나루에서 그 부여로 건너가려면 버스도 그 나룻배로 이렇게 버스도 건너고 사람도 건너고 그러던 기억을 그 광경을 제가 봤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건너간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지금은 제가 이 다리를 중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어, 왔다 갔다 하던 그 다리입니다. 추억의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이제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편도 1차선이죠. 그래 좁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다리였죠. 아주 부여의 명물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이 여기에서 30리 밖에 있는데 그 우리 마을 당산에 올라가면은 저녁에 여기 가로등이 쫙 불이 켜지면 그렇게 아주 멋있게 보였어요. 어릴 땐. 여기서부터 쭉 일직선으로 부여군청 앞에 계백장군 동상이 서 있는 그 로타리까지 쭉 일직선의 그 도로였는데 그 길이 자전거 길로는 제일 재미있고 멋있는 길이었죠. 지금은 여기는 이제 자동차는 안 다니고 여기 보세요. 백제 브릿지 파크라고 다리 공원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왼쪽에 새로운 다리가 크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백제교에는 그 난간에 이런 백제의 문양이 이렇게 교대로 두 개밖에는 다른 문양도 많은데 이 두 개만 하여튼
예, 교대로 이렇게 반복해서 그 장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백제 금동 대향로 그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어마어마한 또 사건이었었잖아요. 그 향로를 바치고 있는 용의 모습이 이 문양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처음에는 그 향로가 저는 우리나라 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에, 견주어 보니까 백제의 것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는 그 금동 대향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하여튼 그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자, 백제교 쪽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 나와서 수북정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수북정은 아주 이 올라앉아 있는 이 대지는 아주 조그마한 숲이에요. 조그마한 숲. 그리고 앞쪽에 이제 바위가 자운대가 있고 이 전체 그야말로 그 조그만한 그 동산 같은 숲인데 동산이라고 뭐 보기도 어려울 정도 봉우리인데 백마강을 내려다보고 하기에 정말 좋은 아름다운 자리이죠. 이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멀리서 보면은 여기 이제 이 바위가 이렇게 이 강물까지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바위는 여기 보면 자운대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죠. 자운대 빨갛게 이제 색을 칠해놨는데 이 글씨가 바로 이제 조금 더 당겨서 볼게요. 이렇게 자운대 우암 송시열 선생의 글씨라고 합니다. 우암 선생은 그야말로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필적이 뭐 남아 있다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제 뭐 이런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하지요. 그래서 뭐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뭐 송시열 선생의 글씨라고 전해 오니까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뭐 서예가의 그 예술적 안목으로 본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글씨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음, 이 송시열 선생의 글씨를 또 이렇게 새긴 글씨를 보려면 저기 어디죠? 괴산에 예, 백운동 아이고 이렇게 뭐 이제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요. 참 나이 먹으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더만요. 미치겠습니다. 생각이 또 안 나네. 그 계곡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충청북도. 이 백마강 이 하류 쪽 여기 지금 백제교에서 본 시원하죠? 어, 하류 쪽 사진입니다. 아까 수북정에서는 나무에 가려져서 안 보이던 그 이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부여대교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교 하류 쪽으로 부여대교가 하나 놓여져 있고 또 백제교 상류 쪽으로도 또 다리가 하나 놓여져서 부여의 그 백마강을 건너가는 다리가 세 개가 됐습니다. 현재는 부교까지 하면 네 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이제 그 수북정은 워낙 그 추억이 있는 곳이고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예요. 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백제교를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오고 자전거를 타고 막 오는데, 백제교 위에서 그때는 대학생 정도 되는 형이 나를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물어요. 황산벌이 어디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황산벌? 그거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그 계백장군이 마지막 결전을 한 그 전장이죠. 그때 계백장군은 이제는 이제 그 틀렸다라는 것을 아시고, 당신이 전장에 나가서 죽으면 가족들이 적군의 그 노예가 되고 괴로움을 당할 거다라는 걸 알고서 부인과 가족들을 모두 당신의 손으로 베고 결연한 의지로 그 황산벌 전투에 나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 들었잖아요. 그 황산벌이 지금은 이제 그 논산, 부여에서 논산이 가까운데요. 논산에 연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연산면이겠죠. 연산. 거기 연산들이 이 황산벌이랍니다. 그런 또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그 현판